네, 지금 숨가쁘게 지금 달려왔습니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자습서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초보자가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출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천왕봉에 온 것 자체, 올라왔던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필요할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지금의 그 배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 튼튼한 기초가 되는지를 깨달으신 날이 꼭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힘들지만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교과서 자습서로는 페이지 112쪽에서 22쪽에서 페이지 120에서 123 두 페이지도 안 됩니다. 여기에 걸쳐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했습니다. 다만 급부의 반환에 대해서는 특히 등기 말소와 관련해서 이미 설명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첨부되는 게 점유에 관한 반환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유에 따른 사용수익의 반환,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수적 이해관계는 물권법 207조 점유자편을 점유권편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계에서 땡겨 쓰는 겁니다. 근데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무효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하나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면 이 확정적 무효 사유가 103조의 위반인 경우에는 뭘 떠올린다? 746조. 746조는 뭐죠?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 급부를 했는데, 채무를 이행했는데 그 무효 사유가 뭐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다. 그러한 경우에는 746조가 적용됐어. 746조가 어떤 내용이죠? 103조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상대방, 즉 수령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746조는 741조 이하에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편에 있으니까 그 형식에 비춰봤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초하여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못하는가? 소유권에 기해서도 못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746조를 정하게 된 그 배경에는 취지는 103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이행한 사람은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가 741조에 의하든 아니면 소유권에 기하든 못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결론은 판례는 이유가 뭐든 근거가 뭐든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게 소유권에 기하든 아니면 741조 부당이득 반환하든 그 편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10년 동안 최근 11년 동안 불법 업인 급여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그 이전에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타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46조가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디서 배웠죠? 강행규정 위반인가요? 아니죠. 103조 위반에 보면 시험 출제는 이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묻는 게 출제된다고 했죠. 이 불법 업인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가 출제되고 있고 다른 유사 지적도 그것만 나옵니다. 불법 업인 급여다 딱 한 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답은 아니었습니다. 포인트는 이게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강조했던 그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죠? 강제집행 못할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로 저당권 설정한 경우.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그 경우는 직관적으로는 103조 위반일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환 청구 채권자가 나중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나라가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나라든 채무자나 아니면 납세자를 상대로 해서 강제집행이나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미 103조 위반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아니면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앞으로 명의를 옮겨놨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나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누구 앞으로? 납세자나 채무자 앞으로 돌려온 다음에 강제집행이나 공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게 해당돼서 걸림돌이 되면 돌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오히려 그게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 위에는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전제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매도인의 매수인의 권리는 어떠한 전제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뭘 한다? 일단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매도인은 이 등기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고 있고 부동산은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출발점은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권이 행사되면 효력이 없고 채권행위가 무효고 채권행위가 무효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런 표현 있죠. 비록 등기부상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다? 실질적인 소유자는 매도인이다. 실질적인 소유자는 매도인이다. 따라서 소유자인 매도인은 무슨 권리? 이전 등기 말소는 214조. 그 다음에 물건의 반환은 213조.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매도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목적물의 반환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쟁점이 되겠죠. 말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전자는 반환은 213조. 누가? 소유자가. 213조, 214조는 항상 기억할 게 소유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213조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 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의 권능을 방해하는 사람들, 지배하고 있거나 방해하는 사람 상대로 행사하는 겁니다. 둘 다 소유자가. 자,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권리 이렇게 나눠줍니다. 매도인의 매수인의 권리. 이렇게 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동산은 넘겨줬죠. 넘겼기 때문에 점유자는 지금 매수인이에요. 당연히 점유를 회복하고 싶겠죠. 그 방법은 213조다. 자,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하십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반면에 급부부당이를 이유로 한 권리. 741조에 기초해서 행사할 수 있냐? 그럼 출발점은 점유나 등기 취득도 이득이 된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이득을 받았고 매수인은 등기나 점유의 이득을 받았고 매도인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자, 매도인이 아까 매수인에게 이양한 급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리고 부동산의 점유 이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점이 등기도 이득이다. 점유도 이득이다. 근데 먼저 부동산 점유하면 이득이 된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을 넘겨주면 점유를 지금 매수인이 하고 있으면 그 자체 이득이죠. 그러면 이득 자체를 반환할 필요성은 있겠죠. 왜냐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점유를 넘겨주는 이유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는 전제였는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급부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를 돌려주는 방법이다. 점유를 돌려받은 거. 그게 목적물의 반환이겠죠. 점유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은 문제 아니에요. 그 점유 자체를 돌려받는 겁니다. 쉽게 해서 아파트에 지금 매수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돌려받는 얘기는 매수인이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점유를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유권뿐만 아니라 741조의 기초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가 문제예요. 여기서 이득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이득이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이 소유권 취득이 이득이 된다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매도인이 소유자잖아요. 따라서 이 이득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법률상
이해관계예요. 비록 이 등기는 효력이 없죠. 참고로 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데 이득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까? 법률상 이해관계예요. 쉽게 해서 예를 들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자세히 예를 드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뭐냐면 비록 등기가 효력이 없지만 이 등기가 10년 이상 그리고 소유의 의사 등이 있으면 등기비 취득 시효가 가능해요. 즉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말소해요? 왜냐면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등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전 등기란 얘기는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고 단지 등기가 됨으로써 향후에 등급이 취득 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득이 있고 이는 말소의 형태로 이룬다. 그게 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안 된다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인에서 매도인은 매수인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그건 틀린 점입니다. 작년 34에 이 해당 파트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 관련되는데 그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득을 취득한 게 없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없기 때문에. 반면에 말소는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는데 심각하게 논의가 안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말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 출제가 안 됩니다. 항상 출제가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 상대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가 가능하다는 지문이 뜨는데 그건 X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매수인이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손해가 없잖아요. 매도인이 소유권 취득한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명령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기본적 출발점이 뭐예요? 214조잖아요. 지금 우리 뭐죠? 741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214조에 기초해서 소유권에 기하면 말소 등기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데 그 권리의 주장 행사의 근거 뭐다? 741조가 아니라 214조다. 자, 요거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목적물 반환과 했어요. 그럼 부수적인 이해관계겠죠. 매수인이 아까 점유를 했죠. 매수인이 점유를 했어요. 매수인이 뭘 했다? 부동산을 점유했다.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점유하게 되면 사용수익이 있다. 사용수익은 과실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과실을 반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부수적인 이해관계. 출발점은 어떠냐면 현물 반환 형식으로 목적물이 반환됐죠. 어떻게 됐어요? 아까 부동산 소유권에 기하든 741조에 기하든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했잖아요. 청구권 행사의 그 반환하는 과정의 부수적인 이해관계. 그러면 그동안 네가 사용수익한 과실은 어떻게 매수인이 사용수익한 과실도 함께 넘겨줘야 하느냐? 그게 부수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그 출발점은 현물 반환 형식의 목적물의 반환이다. 그 경우에 따르는 이해관계다. 구체적으로 과실에 해당되는 사용수익의 조정이다. 그리고 사용수익은 뭐다? 과실인데 임대료, 임료라고 합니다. 임료 상당의 이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임료다. 이렇게까지 기계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냐? 자,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의 근거 중은 구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213조 또는 741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냐면 나중에 물권법에 가서 201조 갈 때 점유권이거든요. 점유권 파트에서 201조, 203조 적용 범위에 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전제에서 그 부수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문제다.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혼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 행사 근거점은 구분하지 않는다. 자, 출발점 무효 취소고 741조든 아니면 소유권에 기하든 목적물 반환, 즉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수적 이해관계, 즉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목적을 점유해서 얻게 된 과실의 반환분은 과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다. 201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자,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효 취소, 목적물의 반환에 관한 부수적인 이해가정자. 201조 적용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은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악의의 매수인은요? 악의의 매수인은 과실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반환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201조 2항이 적용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48조 2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도 부처해서 반환해야 한다. 748조 2항에 악의의 수익자는 자신이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도 반환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악의의 수익자에게는 748조 2항과 마찬가지로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도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요 내용은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악의의 매수인은 이제 정리를 했죠. 또 수취한 과실을 반환,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는데 소비 과실로 훼손, 과실로 수취하지 못하면 그 과실을 대가를 반환한다. 그 과실 자체를 반환 못할 때는 그 대가를 반환한다는 규정인데 그때는 해당 물권법 파트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할 것은 선의 매수인은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악의인 경우에는 748조 2항과 마찬가지로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도 부처한다. 이익의 이자까지도.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매수인의 매도인의 권리다. 방금 전까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했다는 급부를 이행하고 급부를 이행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면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인데 이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뭘 했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매매대금 지급한 이후 그 매매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아니면 무효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더라도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반환을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뭐죠? 213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오직 741조 급부부당. 이 급부부당이죠? 의사의 기초에서 급부를 이해한 거잖아요. 매매계약. 그래서 급부부당이란 권리만 갖는다. 즉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 매매대금의 부수적 이해관계는 뭐죠?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어떻게 처절한다?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에서는 201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201조가 적용되려면 이해관계 조정이 현물 반환의 형식. 현물 반환의 형식인데 지금 현물 반환입니까? 그게 아니죠. 급부 부당이득이잖아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기속된 관계로 그 대금과 가치가 동일한 금원에 반환인 거잖아요. 현물 반환 형식이 아니죠. 따라서 201조가 적용된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 자체를 반환받는 형식이 아니다. 현물 반환 형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 자체를 똑같이 돌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201조가 직격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관건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741조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반환범위 다르죠. 201조가 되면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수익자 같은 경우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 201조가 아니라 741조에 돌아가서 적용되면 선의다 하더라도 이익이 현존하게 되면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받은 이자를 전부 법정이자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조에 적용되는 매수인과 201조에 적용되지 매도인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뭘로 한다?
587조를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유추 적용하여 누구?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는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요게 정리할 세트입니다. 요거를 달달달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문제를 맞추는 것은. 요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운용이익이랑 법정이자 같이 언급하는데 이 운용이익 개념은 대법원 판례가 쓰는 운용이익 같은 경우 뭐냐면 포괄적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면 법정이자와 같은 통상의 운용이 누구든지 발생시킬 수 이득이에요. 쉽게 해서 누구든지 돈을 받으면 그 은행에 예치하면 법정이자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과 특별한 능력에 의해 벌게되니 쉽게 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주식의 귀재예요. 그 사람이 주식을 잘 투자해서 이득을 얻었다. 그런 특별한 거죠.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운용이 여기는 넓은 포괄적 개념입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하면 이 점을 생각하시면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동해서 써요. 이걸 같이 포괄적으로. 그런데 학설은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발생된 이익을 운용이익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이자랑 같은 레벨에 두는 겁니다. 그거 하나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 취소나 무효가 될 경우에 서로 간에 급부에 반환 의무가 있죠. 그 경우에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과실기속의 문제 587조. 자, 이제 페이지 123쪽. 그리고 물권법 파트에 있는, 이거는 이제 매매계약, 계약법에 있는데 그게 321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서로가 각자의 채무를 이행한 상태예요. 근데 그게 무효 취소됐을 때 자기가 이행한 급배의 상한을 받는 것이고 상한이 현물 반의 형식이 되면 그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이 문제는데 지금은 계약이 유효해요. 계약이 유효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뭘 한다? 재산권 이전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부동산의 인도 점유가 있어요. 반면에 매수인은 어떤 게 있죠?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자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예요. 그런데 뭐에 포인트를 두냐면 부동산은 각자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하기 전에 계약의 효력을 발생했는데 아직 매도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매도인은 이 부동산에 따른 과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에 따른.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사용수익이 있다는 거고 매매대금은 항상 법정이자라는 과실이 있어요. 이 과실들을 잔금 치를 때까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금들, 과실들을 어떻게 취급할지가 쟁점인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 출발점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직전까지 원칙은 뭐다? 등가성을 유지한다. 어느 누구한테 하나의 몰빵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예컨대 사용수익도 없고 법정 이자까지 얻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반대로 이 사람이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까지 동시에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항상 둘이 이 사람이 사용수익을 얻고 있으면 이 사람이 법정 이자를 갖는 거고 이 사람이 사용수익을 건네주면 부동산 점유를 이전해서 사용수익 이상을 갖게 되면 매수는 빨리 법정 이자를 넘겨간다는 겁니다. 과실을 넘겨간다는 겁니다. 그게 등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균형에 맞추다. 이 과실은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추자. 대신에 우리가 이 배경에는 뭐냐면 이게 동시행인 관계의 전제에 있어서 전제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을 전부 받기 이전에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시행 관계가 있어서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즉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이 채무 불이행이 이행지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기 자신의 채무 지급을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법정이자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어려운데 딱 기억할 것은 등가성의 문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습서 123조. 자, 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자, 제3항 제587조의 가시기속의 문제. 계약이 무효가 된 거라 이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제에서 각자의 채무의 이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아직 매수인도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의미에는. 그럼 서로 너는 아직 매매대금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부동산 점유에 따른 과실을 네가 취득하고 매수인 대신에 대가 등가성을 위해서 법정 이자는 네가 가져.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아서, 근데 목적물을 인도받았어요. 그럼 과실이 넘어왔죠. 그럼 등가성이죠. 과실 네가 취득했으면 이 부동산의 점유에 따른 과실 취득했으면 반대로 너는 이 매매대금 과실을 누구한테 줘야 한다? 매수인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원칙을 하는 건데 이 대금의 이자의 성격에 대해서 쟁점이 있어요. 기억할 게 뭐냐면 이행지체, 법정이자가 아니라, 법정이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당연히 붙는 거고, 항상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구분하십시오. 지연손해금 상당의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이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고, 법정이자는 채무불이행과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대금의 이자는 뭐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행지체한 지연손해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행지체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받게 되면, 과실을 받았으면 대가성 등가성 유지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 매매대금의 과실을 줘야 돼요.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개로 넘겨지기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매매를 지급하기 전까지의 과실 상당의 법정이자 상대 과실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과실을 두 개 다 한 사람한테 안 물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하는 게 이행지체가 아니다. 즉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매매대금 지급을 지급하는 게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핵심입니다. 대금이자는 이행지체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다. 법정이자가 아니라.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이자를 지급한다. 만약에 목적물을 넘겨받았으면 매수인은 매매대금과 별개로 매매대금 현실로 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과실상대 법정이자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 즉 이게 선이행 의무고 매매대금은 변제기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이행 의무가 하나 단적인 예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행지체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의미는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 매매대금 지급이 이행지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 매매대금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기속되지 매도인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항 587조는 매매계약이 유효에다가 형광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과실기속의 문제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소유물 반환에 따른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는 논의 측면이 다르다. 587조는 기본적으로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대금의 이자 사이의 등가성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대금의 이자와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에 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민법 587조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587조 이자가 대금의 이자인데 그게 뭐다? 성격이 법정 이자가 아닌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다. 자, 조금은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이해하려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동산의 목적물 점유 이전 의무,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에 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 동시에 이행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한 이행지체한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587조 때문에 근데 이 동시에 이행 관계를 깨는 방법은 현실의 이행 제공도 있지만 현실로 이행을 하는 거지만 이행의 제공으로 또 충분하거든요.
동시인 관계를 깨뜨리는 방법은. 그런데 587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의 인도 경우, 이전 등기부는 뭐 상관없는데 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의무는 현실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나중에 아셔야만이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좀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321쪽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서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무효 취소를 원인한 큰 산을 넘었습니다. 국부의 청산 어렵지만 지금 정리 잘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마칠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2편에서 다 정리를 기본적인 패턴 다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